자, 이번 시간 5분 스포일러는요,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비용성이에요, 원가 방식. 시장성이에요, 비교 방식. 수익성이에요, 수익 방식.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5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페이지에 가시면, 자, 우리 요 밑에 걸 먼저 보는 겁니다. 5페이지에 가서 스포 시작합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가입 구하면 원가법, 임대료 구하면 적산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서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3글자씩,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7글자씩, 수익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5글자씩인데 조심하실 점,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조심하시고,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할 때는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이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액 구하는 것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만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근데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단어들 알려드립니다. 원가법이 뭐죠? 그러면 적어도 2개 단어.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산법은요, 첫 번째 글자 따셔도 됩니다. 기기필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요 하시면 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합니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요.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임대사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BCG 개그, 첫 번째 글자 따셔도 됩니다. BCG 개그에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이 뭐냐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무엇하거나 환원하거나 무엇하여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이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은 수필 하시면 됩니다.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따서 암기해도 되는 거 3개 체크한 거 갑시다. 적산법은요, 기기필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BCG 개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은요, 수필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가서 정의입니다. 1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쪽으로. 일단 가치 형성 요인은요, 현경일직에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현경일직에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이지 절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 시장 가치 그러시면 안 된다. 현경일직에 기억하시고요. 원가법 파란색만 읽을게요.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이에요. 중요합니다. 적산법은 기기필, 임대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개그, B 나오죠. BCG 개그 해서 뭐요? 가액이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게 됩니다. 수익분석법은 수필이요.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감가수정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2번이요, 제조달 원가에서. 3번이요, 공제해주는 작업. 그래야지 절대로 가산해주는 작업 그러면 안 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것은 도시지역이냐 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도시지역은 거래가 빈번하니까 몇 년치만 봐도, 3년치만 봐도,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몇 년치를 봐야? 5년치를 봐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지역이 있죠. 인근 지역,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개별 요인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사 지역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이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 위주로 살펴봤고요. 아울러서 적정한 실거래가, 감가 수정, 그리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감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스포 세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감칙 두 번째 시간, 감칙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펼쳐놓고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기 힘들어요. 조문 펼쳐놓고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는 것은 즐겁게 이렇게 조문만 딱 나열되는데 어떻게 머릿속 쏙 들어오지? 강사의 능력이니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그때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감칙 11조 먼저 우리 감정평가의 방식입니다. 여기부터 상당히 중요해지고 갑자기 공부해야 될 내용 그리고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우리는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어떤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다시 일쪽으로 정의로 가도록 합니다. 하나씩 해결할 거예요. 먼저 4번.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겁니다. 좀 별표 때려주시고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이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합니다. 요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일단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전 국토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 오늘 이렇게만 합시다.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용어 정리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해서 여기 시험에 어떻게 바꿔서 잘 나오냐면 앞에서 배우셨던 시장 가치라는 단어로 바꿔서 잘 나옵니다. 아니고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경, 일찍에 이렇게 현경, 일찍에 이렇게 현경이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경이 너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일찍 일어나게 일찍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해줘 좀. 아시겠죠? 현경 뭐예요? 일찍에 이렇게 현경 일찍에 형시 일찍에 그러면 다 죽는 거야. 현경 일찍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강 후기 글에 이렇게 소리가 좀 목소리가 좀 작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침에 강의하다 보니까 좀 차분해진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리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뭐 수강 후기 질문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댓글도 다 달아드리고 제가 2번, 3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이렇게 그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수험생들이, 쌤 이런 부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지 좋았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요. 이게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나는 제 나름대로는 의도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우리 수험생들한테 큰 힘이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강의 중에서 좋았던 거 아니면 좀 아쉬웠던 거, 계산상 이런 것들은 수강 후기나 질문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즉각적인 답변 약속 드릴 거고요. 저에게 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잠깐 정지하고 하나 남기고 와. 예. 일단 가치 형성 요인은 현경 일찍에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쭉 내려가 보세요. 일단 좀 나중에 다 알 거예요. 쭉 내려가시니까 13, 14, 15번입니다. 13, 14, 15번.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걸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역이란 게 있고요. 유사 지역이란 게 있고요. 동일 수거권이란 게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보다 나오는 경우 훨씬 더 많은 지역 세 개입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인데 인근 지역은 일단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입니다. 속해 있고요. 이용이 동질적입니다. 이용이 똑같고요. 가치 아까 배웠던 형성유인 이제 해보는 거야. 이거 하려고 아까 위에서 했어. 현경 일지계 가치 형성유인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인데 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일지계 중에서 현경 일지계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일단 성립을 합니다. 대체 경쟁이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참 사악한 게 비슷하다고 하면 될 것을 그걸 꼭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포장을 해요. 비슷하다는 것은 대체할 수 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거든. 대체 경쟁 관계면서 방금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수요 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틀리게 하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은요. 조금 더 힘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배우시게 되거든. 일단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정 평가하려는 부동산이 여기 딱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 근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거든. 속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무슨 지역이요?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 그래요?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방금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갖다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누가 여러분들한테 인근 지역이 뭔지 물어요. 인근 지역이 뭔지 물으면 첫 번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속해 있죠. 두 번째는 이용이 동질적이고 거의 동질적인 똑같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질적인 이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을?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 아닙니다. 일반 요인도 아닙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요거는 법조문 살려서 그대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인근 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감정 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 현경 일찍에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유사 지역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속한 지역이 아니죠.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방금 얘기했던 하지만 속하진 않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두 가지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동일 수거권.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해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해요. 자, 대체 경쟁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하나 더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우리는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대체 경쟁 관계라는 얘기를 한 번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수요 공급 이론에 가면 대체제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대체제는 콜라와 사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테라와 술 얘기해서 좀 아침부터 죄송한데 테라와 카스 같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갖다 우리는 대체제라 그래요. 이거 없어요? 그럼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 재화가 대체제예요. 성격이 비슷해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럼 대체 관계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성격이 뭐야 된다? 비슷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경쟁 관계. 여러분들 경쟁 관계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오늘 우리 중간고사 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반에 50등이요. 50등이 꼴등 우리 때는 50명, 60명 있었으니까
그 반에 50등이 그 반 1등 어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어? 안 궁금하지. 왜 안 궁금해?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근데 50등은요 49등한테 간다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어제 공부했지? 막 그래요. 49등이 뭐라 그래요? 아, 공부는 무슨 공부야? 그냥 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등이 뭐라 그래요? 우린 영원한 친구야. 나도 잤어. 크로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반 1등이 공부 어제 하고 잤는지 안 하고 잤는지, 몇 시까지 하고 잤는지 누가 제일 궁금하냐면 그 반에 2등은 궁금하거든. 왜냐면 걔네 성적은 둘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놈끼리는요 항상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비슷한 놈끼리는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대체 관계, 경쟁 관계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를 포함하면서 비슷해야 되냐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요거 한번 느낌이 좀 중요한데, 그러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2개 있는 거예요. 먼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당연히 속해 있고요. 동일 수거권 안에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 수거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해 버리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은 동일 수거권에 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은 아예 명시적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법조문에 표현된 인근 지역의 주요 내용과 유사 지역의 주요 내용과 동일 수거권의 주요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가자. 인근 지역이 뭐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한 번 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번 더 복습.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할 건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요, 나중에 다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전부 다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러면 감책 11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책 11조. 자, 감정평가의 방식은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입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하는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이고요. 수입 방식은 수익성에 근거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물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 원가가 얼마 들어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을 비용성이라 그래요. 시장성은, 자, 두 글자로 시장성을 뭐라 그러냐면 거래라 그래요. 거래. 자, 그러면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물건들은 시장성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들은 시장성이 없다 또는 비시장성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이런 것들은 빈번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고요.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시청, 구청, 도청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시장성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성. 수익성은 이거 이용했을 때 얼마나 돈 벌어?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하는 것을 수익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비용에 초점을 둔 건 비용성의 원가 방식. 나와 비슷한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지? 거래에 초점을 둔 거, 시장성에 초점을 둔 게 비교 방식. 마지막으로 이거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돈 벌 수 있어? 수익성에 초점을 둔 게 수익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절대로 뭐만 구하는 게 아니냐면 가격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도 구하냐면 임대료도 구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가격과 임대료를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가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액. 그래서 제 입에서 가액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고요. 비교 방식으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고요. 수익 방식으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2개, 수익 방식으로 가격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2개,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2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 그래서 감정평가는 3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방식이 무슨 방식이 있었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었고, 방법은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법이니까 6개 법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항상 토지는요 좀 이렇게 별책 부록처럼 따로 떼서 봐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을 비교 방식에서 하나 더 추가해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3개. 가액, 임대료, 가액 하나 더. 이 가액이 무슨 가액? 토지 가액. 그래서 방식은 3방식이지만 방법은 7방법이라 그래요. 7방법.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법,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고 토지 가액 구하는 법 해서 비교 방식은 1개 법이 더 추가, 수입 방식은 가액 임대료 구하는 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암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나는 이걸 오늘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자. 할 수 있다. 오케이? 하자! 싫어요? 오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라 그래요.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이고,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항상 앞에 게 가액 구하는 거, 뒤에 게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근데 비교 방식은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좀 별책 부록처럼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토지에 무엇을 구하는 방법이요? 가액 구하는 방법.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액 구하면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놔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표가 바로 5쪽에 있습니다. 5쪽 한번 가볼까? 5쪽에 가시니까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활용이 있는데, 요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표 찾으셨죠? 5쪽에. 자, 한번 외워봅시다. 비용성의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입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액 구하는 건 따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까지는요, 저랑 2번, 3번 반복하면서 지금 외워버립시다. 뭐 내일까지 끌고 갈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2024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네. 2025년 밝아오는 새해 전에는요, 요거 암기합시다. 지금 얼마나 1차 공부하기 좋아요. 지금은 1차, 2차 수업을 다 들으신다 하더라도요, 복습을 1차 위주로 해야 될 때거든요. 나중에 한 7월달, 8월달 때 가면요, 2차 공부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1차 공부하는 것만 해도 빠듯한데 2차 공부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엄청 빡세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1차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전혀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3글자씩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들은 각각 7글자씩이고요. 수입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5글자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3, 7, 5 시스템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7, 5. 3글자 2번, 7글자 3번, 5글자 2번입니다. 원가 방식 가액부터요, 원가법. 임대료요, 적산법. 비교 방식 가액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요,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이요,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 가액이요, 5글자, 수익 환원법. 임대료요, 5글자, 수익 분석법. 3글자 2번, 7글자 3번, 5글자 2번 해주시면 됩니다. 7번을 한꺼번에 처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가법, 적산법이야 뭐 워낙 다르니까 됐는데, 자, 잘 보세요. 거래사례는 비교법이죠. 임대사례도 비교법이고, 근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비교법이지만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아니라는 거. 공시지가는 무슨 법이다? 기준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세상에 없는 말. 공시지가는 비교법 아니고 무슨 법? 기준법. 그러니까 이게 비교 방식이긴 하지만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와는 비교하지만 공시지가는 기준하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수익 방식은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 다시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 그래서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가액 구하는 것만 4개만 골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까지 4개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액 구하는 거 한 번 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만 3개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액 4개, 3개. 가액 4개는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3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입니다. 임대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인데 카운트 손가락을 제가 까딱까딱 할 거예요. 보이나? 지금 카운트 손가락?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라고요? 주된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3개가 있긴 하지만 임대료 구할 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을 써야 된다라고 우리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구할 때는요. 주된 방법이 적산법이다. 틀려요.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다. 틀려요. 임대료 구할 때는요. 가운데 있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방법이에요. 임대료는 3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감칙에서는 뭐로 구해야 된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가자. 하여튼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뭐 안 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지금 집이에요? 못 자는 거야. 진짜 오늘 못 자는 거야. 오늘 이거 안 되면 밥 먹지 마요. 점심 먹지 마요. 점심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복 기간도 유지할 수 있고 상벌 제도도 도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 되신 분들은 식사로 가세요. 갑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액관한가 4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건두 손가락 까딱까딱.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일단은 뭐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요. 적산법으로도 수익분석법으로도 임대료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를 우리는 시산가액, 시산임대료 그러는데 적산가액, 적산임료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를 비준가액, 비준임료.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이에요.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수익가액, 수익임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재배에서 적산가액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 떠올라야 돼요. 적산임료가 나오면 원가 방식의 적산법, 비준가액이요.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임료요.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가액이요.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가액이요. 수익 방식의 수익환원법, 수익임료요. 수익 방식의 수익분석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릴 정도로 많이 반복할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가만 안 둬 내가 진짜. 좋은 말 할 때 외워놓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무림의 고수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다 꺾어.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외울 거야 이런 마음만 없으면 나랑 접속만 돼 있으면 제가 다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액 관한 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관한 거.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그 중에서 임대료 관한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는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와 가액은요,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는요,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원가법은요,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이란 걸 차감해요. 근데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는데 이 작업을 감가수정한다 그래요. 그럼 결국 원가법은 뭐냐면요, 아직 몰라도 돼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뭐를 뭐에서 뭐 구한다고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건데, 이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가수정이 뭔지 물어요. 감가수정이 뭔지 물으면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어디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하는 작업인가요? 그러면 공제하는 작업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작업은요, 일단 세 가지 감가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만 나오면 절대 안 납니다.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안 배워서 그런데 기억해 놓으세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요. 뭐 하는 작업이요? 공제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한다. 원가법이 뭐라고요?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감가수정이 뭐라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적산법이요. 몰라도 돼. 지금은 암기만 해놓을 겁니다. 기기필 할 겁니다. 뭐 필이요? 기기필.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두 가지 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필이 기기필입니다. 무슨 필? 기기필. 이렇게 기기필. 적산법은 기기필, 적산법은 기기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하셔도 좋은 게 가로 비워넣기 문제도 나오거든요. 어디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증비 더해요? 그러면 기초가액에다.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고 필요증비를 더해요? 그러면 기대율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뭐를 더해요? 그럼 필요재경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감칙 규정 자체를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오케이? 적산법은 뭐요? 기기필. 그럼 제가 물어볼게.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요? 원가법이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요? 그러면 적산법이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일단 거래사례와 비교해요. 뭐 한다고요? 비교한다고요. 첫 번째 작업이 사정보정이란 걸 해요. 두 번째가 시점 수정이란 걸 해요. 세 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요. 결국 가액 구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거래사례와 비교하지 않고 다만 임대사례와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결국에는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시험장에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임대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그런데 별책, 부록,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항상 따로 공부하기로 했었죠.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비교 표준 개별 공시지가 아닙니다. 비교 편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비교 편지 공시지가를 만다고요? 기준해서 얘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얘는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기기필 오늘 암기 코드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오늘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 이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BCC 개그 이렇게 놀랬죠? 네. BCC 개그 이렇게 뭐라고요? BCC 개그 이렇게 해가지고 가액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비교 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없습니다. 사정 보정 없어요. 사정 보정 없고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비교 그 밖에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요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런 걸 왜 안 하시겠지만요, 나중에는 저한테 고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따라와요. 팔로미.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구하는 것은요? 원가법. 기기필입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은요? 적산법. 거래 사례와 비교한 다음에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 비교 편지 공시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준합니다. 비교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공시가는 기준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교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하시면 됩니다. BCG 개그.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남았네. 수익환원법은 이 순영업소득인데 이 순영업소득이 언제 거냐면 장래 거예요. 또는 미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래 거라서 환원이율로 나눠서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그래요.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그래도 좀 글자가 많긴 하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수익환원법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하시면 됩니다. 수익 분석법 절대 안 나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이거는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도 하는 건데 이건 암기할 때 이것도 암기해 놓읍시다. 암기할 때 첫 번째 글자 따서 암기하셔도 되는데 얘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수필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수필. 그래서 아까 적산법은 무슨 필? 기기필이었고 수익분석법은 수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학작품 중에 수필이라는 문학작품 알고 계시죠? 수익분석법 수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하기 때문에 순필 하셔도 되는데 순필은 암기 코드로 좀 부적당한 것 같아서 순수익 할 때 두 번째 글자 따서 수를 딸 거예요. 수필 하시면 됩니다. 수필 알죠? 에세이, 미셀레니, 수필,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듣고 이거 무슨 법인지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하실 거라 그랬어요. 갈게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한 다음에 가입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원가법. 기기필입니다. 암기 코드 적용합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적산법입니다.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 비교 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공시지가 기준법. 암기 코드 들어갑니다. BCG 개그 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 수필 제일 간단하죠.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수익 분석법 하시면 됩니다. 저랑 이 표 다 외웠거든요. 이 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제목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공식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 원가법,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 적산법,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 기기필.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와 비교,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편지 공시지가 기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가액, BCG 개그. 수익 환원법,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수익분석법, 순수익, 필요한 경비, 임대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관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다시 1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로. 우리 계론생이 수업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기는 하거든. 자,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원가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방식. 원가 방식. 두 번째가 이제 비교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 방식. 여기 걸렸어요. 여기 걸렸구나. 그래서 자꾸 나를 못 가게 만들었구나.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수익 방식. 자, 그래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원가 방식도 있고 비교 방식도 있고 수익 방식도 있습니다. 방금 이상하게 지나갔죠? 예, 오케이. 왜 지나갔지?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는 건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맨날 나옵니다. 누가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 뭐지? 그러면 일단은 끝날 때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 뭐지? 그러면 일단은 끝날 때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은 기기필입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건데 암기 코드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기필 해서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뭐야? 그럼 일단은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사례와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작업, 사정보정, 그 다음 시점 수정, 세 번째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결국 가액 구하는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지 않고 임대사례와 비교한다는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근데 결국 얘들은 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아니라 그랬죠. 공시지가는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합니다. 여기다가 시점 수정 주었습니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어쩌서 결국 가액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 코드 들어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BCG 개그 하시면 됩니다. BCG 개그. 다만 시험에서는 비교 표준지를 갖다가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CG 개그 나오기도 하고 표시지 개그 하기도 하는데 그게 비교 표준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수익 환원법으로 갑니다. 수익 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수익분석법은 수필이죠.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 더해서 결국 임대료 구하는 거고요. 암기 코드 들어가서 수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원가법이 뭐예요? 그럼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를 뭐해서요? 감가수정해서요. 가액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가수정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감가수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감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했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 하는 거요? 공제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번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2번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3번 뭐 하는 거다? 공제해 주는 작업이다. 여기 시험에 가산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산은 나오면 안 돼요. 가산은 무슨 디지털 단지 이름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지하철, 수도권 전철 1호선, 7호선 환승역이죠. 오케이. 줄여서 가디라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고요. 서울 사람들은 가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품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도 있으니 많은 애용 부탁드려요. 가산은 디지털 단지 이름이고요. 여기서는 가산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제가 나와야 된다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에서요?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 주는 작업.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요거 지금 하고 가겠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데 이 실거래가 신고된 거 중에서 도시지역은 3년치만 봐요. 3년치. 그 밖의 지역, 나중에 우리 용도지역 배웁니다.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은 3년치만 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치를 봐요. 이 3년과 5년이 평가사시험에서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 3년,
그 밖의 지역이 5년인데 왜 이러한지는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적정한 실거래가라 부른다. 그럼 제가 편안하게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합시다, 우리.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인데,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고? 원가법이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거, 기기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고,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고, BCG 개그, 편지 공시지가 또는 비교 편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고,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감가 수정이란 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주는 작업? 공제해주는 작업, 가산해주는 작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는요, 도시 지역일 때는 몇 년이고요? 3년치만 보고요. 관농자, 그 밖의 지역일 때는 몇 년치를 본다? 5년치를 본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는데, 이걸로 한번 나보실래요? 다시 페이지 5쪽. 5쪽 가시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을 어디다 활용해 먹을 건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활용해 먹을 건지.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입니다. 좋아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이었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안 해고는 안 되겠지.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인데, 나왔어. 여러분들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사례 비교법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수익분석법은 주된 방법이 없고요, 적산법도 주된 방법은 없어요.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거 한번 보자. 토지를 구할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두 개는 미리 지금 암기해 버리자. 자, 임대료 구하는 법이 몇 개 법이 있는데,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임대료 구할 때는 무슨 법으로 구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다. 그게 뭐다? 주된 방법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토지는 뭔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나보세요. 토지를 적정한 실거래가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로 구할 때는요,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자, 그러면 토지는 원칙,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토지를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가 도시 지역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도시 지역일 때는 몇 년치라 그랬어요, 아까? 3년치. 그 밖의 지역일 때는 몇 년치? 5년치.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적정한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가격을 가져와서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는 거래가 빈번해, 안 빈번해? 빈번해. 그래서 3년치만 봐도 덮어 쓴다. 근데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치는 봐야? 5년치는 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도시는 거래가 빈번하니까 3년치.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3년치 거래 사례를 봐서는 거래 사례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치를 본다? 5년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지금 두 개만 봤어요. 임대료는 무슨 법이라고요? 빨리 해봐.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원칙적으로 뭔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토지 감정평가할 때. 이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 지역일 때는 몇 년치만, 거래가 빈번하니까 3년치, 그 밖의 지역일 때는 5년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반드시 나오는 그 외에 건물, 건설, 기계, 기기구류, 항공기, 선박, 소개업목림은 무슨 법을 쓰고, 일괄평가, 산림, 임목, 과수원, 자동차, 동사는 무슨 법을 쓰고, 영업권, 광업재단, 공정재단,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은 무슨 법을 쓰는지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가 항상 거의 100%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감칙 수업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요 물건별 감정 평가하고요. 시산가액 조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표계공은요. 사실은 오늘 하기는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다기보다는 오늘은 주가 감칙이 되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입문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쉬셨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간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셋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